자,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이 화면을, 전반적으로 관심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시장은, 지수는 오늘 어쨌든 뭐 30포인트 또 하락을 했죠. 하면서 결국 이제 2996포인트, 3000포인트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어쨌든 미국이 2140조 정도 되죠. 그죠? 아무튼 슈퍼 이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뭐 어쨌든 금요일날 주가가 이제 또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아침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그죠? 상승을 하다가, 아무튼 또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의 수급은 어쨌든 뭐, 기관들 여전히 좀 파는 모습, 특히 연기금이, 그죠? 좀 많이 좀 파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셀트도 조금 중요한 부분에 지금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 또 지수도 사실상은 지금이 조금 중요한 위치예요. 그죠? 어쨌든 뭐 시장이 나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야지 또 셀트든 뭐 여타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또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뭐 이쪽 그 시장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BBIC 종목들은 크게 좀 하락을 했고, 또 반면에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뭐 어쨌든 철강이든 또 조선, 뭐 해운, 그죠? 또 은행주들 이런 쪽은 또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렇게 물론 좀 미국도 뭐 좀 하락의 징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뭐 크게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동시에 같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조금 또 시장에 충격이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뭐 대응을 또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이제 그 시장에 어쨌든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지금은 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요거부터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박스권 이제 하단 부분이니까. 자,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오전 방송에 이제 BBIC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 고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아무튼 고점은 자꾸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고, 그죠? 또 저점도 조금 낮추는데, 어쨌든 이제 전번 그 2월 달에 이 저점,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2달 동안 이탈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면 우리 시장도 어쨌든 이 1차적으로는 아무튼 뭐 이 2700대 요 전후까지는 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좀 시장을 또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뭐 주가가 매일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주가가 또 빠진다고 해서 매일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장과 또 우리가 쉘터를 보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 부분을 좀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이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으로도, 그죠? 이렇게 뭐 화려한,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유동성의 힘으로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8월 9월 달에 좀 쉬었다가 또 연말에 주가가 달려오면서 이제, 그리고 지금 1월 달, 2월 달 2달 정도 좀 3개월째 이제 쉬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본적으로 이 당시 부분에서도 이제 20주 2평, 그죠? 20주 2평을 어쨌든 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그 안착한 시기는 한 주 약간 깼지만 다시 그 다음 주에 바로 복구 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20주 2평은 살짝 좀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가도 좋겠다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여기 2960, 70을 이탈했을 때, 그죠? 이탈하지 한다면,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주가가, 월봉상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월봉상 한 달 조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2달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달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월 달도 뭐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지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어떤 뭐 지금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다는 거. 그죠? 지금 거의 뭐 12년째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월봉상으로 참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좀 그치는 3월, 4월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언지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시장도 어쨌든 오늘도 보면은 물론 주가가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주말에 이제 오르고 우리 시장이 오전만 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후장 들면서는 어쨌든 홍콩이 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또 약간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따라서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여전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양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의 조금 뭐 축소되는 그죠?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악재로 좀 작용이 된다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중국이 어쨌든 2월 달도 수출이 나름대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한 번씩 뭐 긴축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출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뭐 경기 부양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좀 긴축을 하려는 그런 또 그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부분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좀 중요해요. 이번 주 일단 수요일 날이 이제 10년물 입찰이 있고 목요일 날 장기 또 30년물 입찰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국채를 사실 이제 일본도 좀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보험사들이 어쨌든 3월 또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3월 달까지는 오히려 뭐 국채를 매도를 하면 했지 매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어쨌든 뭐 또 3월 달 커널 블러칭 데이인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또 주가의 또 이 흔들림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많이 가미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미국 그 10년물 국채가 어쨌든 뭐 2%까지는 아무튼 파월도 좀 묵인하는 그죠? 일부러 인플레를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조작하는 그런 조작이 아니라 좀 이게 놔두는 그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아무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는 그죠?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만 깨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스탠바이를 하면 되면서 단기 매매를 그죠? 좀 하는 그런 전략이지만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지지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지지대가 저항대로 되지만 또 내려올 때는 이제 그게 지지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2,970대를 말하는 것은 어쨌든 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어쨌든 깨지 않았으니까. 이걸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그 다음에 지지대는 어쨌든 지금 이제 2,770이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국 나스닥도 보면 제가 나스닥도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스닥도 자,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일 이평을 깼을 때, 그죠? 깼을 때, 이 20일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마라. 근데 매수하지 말라는 것은, 어쨌든 뭐 이쪽, 제가 BBIC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셀터야, 이제 그런 상황에, 흐름의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 드렸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코스피가 아무튼 2,970포인트대를 이탈하면 쉘터도 뭐 그렇게 그죠? 뭐 약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시장이 하락하는 걸 알고 다른 쪽의 주식은 좀 정리를 많이 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워렌 버핏이 중장기로 성장주의 코카콜라를 팔 것인가 했을 때 워렌 버핏은 팔지 않는다. 그죠? 주가가 빠진 걸 알면서도 팔지 않았다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6달러에서 260달러까지 갔다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쪽에 누굽니까? 워렌 버핏 누나는
그죠? 누나는 결국은 주식을 팔았다는 거.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그 하락한다고 해서 다 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면 우리가 중장기라는 이 투자의 개념 자체를 좀 더 파악을 저는 이런 분들이 확실히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빠지는 걸 알면서도 팔지 않는 주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나스닥이 첫 번째 이제 지지대라 볼 수 있었던 이 60일 이평, 그죠? 120일 이평이죠. 그러니까 120일을 아무튼 깨지 않고 됐으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 시장에서는 그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경기선이라고 해요. 그죠? 어쨌든 미국이 뭐 주말에 발표한 뭐 어쨌든 고용 지표도 그렇고, 그죠? 경기는 나름대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슈퍼 부양책도, 그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포함된 나스닥이 120일을 쉽게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이제 어쨌든 약간 투매성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나스닥이 이제 12,300대 이 구간이겠지만, 여기를 약간 일탈할 수도 있는 소지는 가지고는 있어요. 뭐 일탈한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그죠? 최하의 경우에는 11,800, 11,600까지도 나스닥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뭐 요 갭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오늘도 막 주식 올라가니까 막 사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억제를 하자. 야, 지금 좀 사고 싶지만 주가가 나스닥이 뭐 12,000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네. 그때가 사면 더 싸게 사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도 녹록치 않는 그런 시장이고, 물론 이제 다우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다우를 보고 좀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쨌든 뭐 이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죠? 나스닥을 가지고 우리 시장과 대입을 해야지 큰 차후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장 5장 막판에는 어쨌든 뭐 지수는 그렇게 돌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쪽에 기관들의 금융 투자는 조금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어쨌든 뭐 커널 블루칭 데이이긴 하니까 외국인들도 막판이 좀 줄었죠. 근데 이제 연기금이 오늘도 어쨌든 2,700억, 뭐 아무튼 주구장창, 그죠? 그렇게 주식을 팔고 있는 이런 상황 모습에서는 참 뭐 속으로는 화도 나고, 그죠? 아니 주식을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되어 있으면, 그죠? 그걸 수정을 해서, 그죠? 원칙대로 그렇게 잘 한다면 바꿔야죠. 그러면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 시대니까 2,000포인트대 시대하고 3,000포인트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셀트를 자꾸 안 왔다고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셀트도 좀 오르기는 했죠. 그죠? 30만 원까지 왔으니까. 물론 이제 셀트보다는 이런 카카오라든지 또 이쪽에 뭡니까? 뭐 SDI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올라서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도 결국 45만 원대까지, 그죠?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또 위안도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카카오도 보면, 자, SDI도 보면 지금 이제 쌍봉 형식의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지금 뭐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 자, 카카오도 지금 이제 슬슬 또 고점을 좀 낮추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추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지수적인 부분도 삼성전자도,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 8만 원을 깬다면 그럼 주가는 한 단계 더, 그죠? 또 위협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오전 방송에 BBIC 방송을 하면서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4번에 걸쳐서, 그죠? 매도 사인도 내드리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로 여러분들 투자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또 드려요. 과거에 이제 이건희 고 이건희 명예회장이, 그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죠?
변해야 된다. 삼성전자, 우리 삼성그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모두 바꿔라. 모든 것을 바꿔라. 그러니까 마누라를 빼고 모든 걸 바꿔버려라.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2,970대를 빠진다면 그래도 모든 걸 마누라는 안 바꿨잖아. 이건희 명예회장이. 그죠? 여러분도 주식을 다 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수익을 사랑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정도는 지수가 빠지는 걸 알면서도 오랜 버핏이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저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빠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주식을 안 팔아. 그죠? 결국은 그 안 판 주식이 $250까지 가서 오늘날 오랜 버핏이 그죠?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셀터가 아니고 뭐 삼성전자야.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지 뭐. 나는 뭐 근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가지고 있고 뭐 카카오도 가지고 있고 SD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포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버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나마 뭐 좀 괜찮다고 생각이지만 내려갈 때는 그죠.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 어쨌든 뭐 이 방송은 제가 셀트리온 방송이고 저는 또 셀트리온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트는 빠지는 걸 알면서도 물론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20에서 뭐 8만 원을 깨거나 그러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물량을 줄여 넣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 부분이 하락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죠? 내가 가지고 나갈 주식은 그죠? 꼭 참고 나갈.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사고 팔고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해까지 뭐 얼마나 이렇게 우리 좋았습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세요. 불과 2달 조정 받아버리니까 다 지금 힘들어 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한 단계 더 뚫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구를 많이 하지 말고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코스피 지수 부분에서 아무튼 여기를 지키는 거가 아무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을 하면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놓으면 뭐 기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셀트를 좀 보면 셀트가 이제 과연 그럼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코스피가 2,970포인트를 깬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셀트도 이제 전번 저점이 28만 2천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 그러니까 어쨌든 셀트는 여기에서는 뭐 시장과 무관하게 주가가 아무튼 올랐고 또 올라가면 또 뭐 시장과 최근 시장이 좀 이제 내리면서 주가도 어쨌든 내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앞에 말씀, 미리 좀 빠진 부분은 약간은 있다. 근데 이제 지난해 3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수가 빠지는데 같이 좀 빠졌지만 가장 먼저 올라온 주식이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뒷부분에 이제 4차 유행,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그죠? 이제 2월 말보다는 이제 3월에 들면서 조금 증가 추이를 유럽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시점에 셀트는 어쨌든 물론 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하락은 약간 같이 하겠으나 그게 이제 EMA에서의 또 뭡니까? 이 성인 권고 부분도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릴리라든지 리제네논의 또 선계약 수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셀트를 또 약간 앞서서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면 셀트도 살짝 그죠 흔들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탈하면 또 반등이 온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3월달, 4월달까지는 시장이 좀 힘들게지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최악의 경우 2,600도 밟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완급 조절하는 거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셀트리온은 어떻게 또 리딩이 될 것인가 할 것인가 했을 때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는 셀트리온을 그냥 빠지는 걸 알면서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나는 뭐 단기를 일부 조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알아서 물량 조절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죠? 뭐 셀트들 그죠?
뭐 여기서 코스피가 만약 급락을 한다면 조금은 좀 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셀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첫 번째, 셀트가 먼저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 그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거. 또 셀트가 먼저 바닥을 어느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지난해 29만원 전후에서 바닥을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했다는 거.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물론 미국의 어쨌든 이런 국채 금리가 됐든 중국의 긴축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악재 요인들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어쨌든 코로나의 재확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확산 자체가 이제 3월달 정도에 좀 약간 또 증가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시장을 좀 한번 흔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셀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죠? 확진자가 늘면서 저번 3월 달에도 코로나 발생이 되었을 때 셀트가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홀로 어쨌든 급등을 했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쪽 이번에 약물 대차충이 가는 건 좀 힘들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셀트는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롤링 리브도 지난주까지 끝났고, 그죠? 그럼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또 그 앞에 리제넨이라든지 릴리가 아무튼 승인 권고가 나왔고, 그럼 셀트는 다음 주 후반 정도, 그죠? 승인 권고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럼 그 앞에 각 국가별로 승인이 나왔을 때 수출 물량이, 그죠? 수출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아무튼 지금 최대한 또 이쪽 EMA 쪽에서는, 그죠? CHMP에서는 최대한 땡기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또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고, 특히 이제 이쪽에 영국 변이 쪽이 오히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은 영국 변이 쪽에 효과가 있다고 어쨌든 발표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급도 이제 사실은 보면, 오늘 외국계 쪽, 수급 잠깐 볼게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티면 된다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넓게 생각하십시오. 하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맨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 잘한 것 같죠? 그죠? 그런 주식은 단순히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셀트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 벌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9% 급등을 보여주고, 이틀 하락, 또 이틀 상승, 이틀 하락했으니까 내일은 좀 이틀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스닥 선물이 워낙 또 크게 밀리는 현재고요. 2%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검은머리 쪽에 신한 창구 쪽이 오늘 지금 매도가, 그죠? 65,000주죠. 이쪽에 좀 나왔고. 그리고 장중에 이베스트. 그죠? 그러니까 신한 애들하고 이베스트, 그리고 삼성은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매도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연기금이 오늘 이제 기간에 이제 이쪽 7만 거의 8만 주 중에 연기금이 오늘 5만 1,000주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 물론 2,700을 팔았는데, 이놈들이 또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오늘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고 셀트가 밀리는 부분에서는 어떤 이놈들이 좀 공격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 연기금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좀 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장 막판에 금융투자도 3일 연속 매도이니까, 금융투자도,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3일 연속 매도인데, 또 이제, 목요일 날은 아무튼 커들러풀 위칭 데이 부분에서는 또 항상 셀트는 이제 기관들의 이런 패시브 부분에서도, 그죠? 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비록 좀 여기서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는 미리 좀 빠졌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죠? 워렌 버핏이 왜 빠지는 걸 알면서 코카콜라를 팔지 않았을까 하는, 왜 워렌 버핏 누나는, 그죠? 코카콜라를 팔고, 그죠? 후회를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힘든 장이지만 잘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내일은 제가 이제, 회의가 좀 급한 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내일은 방송을 제가, 10시 이전에 제가 돌아오면, 10시 이전에 회의가 끝나면 방송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일은
오전 방송은 진행을 할 거예요. 오후에는 만약에 실수도 있다. 또 제가 없다고 해서 잡혀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로 잡혀가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힘들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희망, 회로가 아니고 희망 가지시고 이번 고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